원자력 재료인력학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Limitation of Equation of State 얘기하면서 이 케미컬 컴포지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픈 시스템 혹은 케미컬리 리액팅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료를 생각하면 피션 프로덕트 때문에 훨씬 더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한 재료 인력학으로는 떠한 유효한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PB 웍을 빼고 다른 타입의 웍을 또 고려 못하는 것이 이 상태 방정식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 other types of work이라는 거는 주로 chemical work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료 인력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상변이를 다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케미컬 리액션이 수반이 되거든요. 고체 재료 내에서 디퓨전 등을 통해 가지고 재료의 그 멀티 페이지가 있는데 이 멀티 페이지의 그 컴포지션이 변화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런 걸 논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케미컬 웍이 other types of 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옥실러리 펑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펑션들입니다. 예,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하고 깁스 프리 에너지는 사실 공학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거의 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그 개념들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U-TS, 깁스 프리 에너지는 H-TS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원자 하나를 뭔가 그 다른 걸로 이제 바꿀 때 다른 원자로 대체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싱글 페이지에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 쉽게 해드립니다. 싱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톰들이 뭐 종류별로 섞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를 빼고 뭔가 다른 종류 하나를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넣는 거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보죠. 이걸 뺄 때 이것하고 어소시에이트하는 에너지 혹은 케미컬 웍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얼마인가 그 단위 에너지 그것이 이제 이 케미컬 포텐셜 뮤가 되고 당연히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먼저 배워봅시다. 그래서 종종 F로 쓰일 때가 있으니 교과서별로 다른 노테이션에 혼동되지 마시고요. 자, 엔탈피가 U 플러스 PB인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리고 이 QP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등압 과정일 때 아이소바릭 할 때 그때 그 주어진 열량이 엔탈피 변화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헬름홀츠 풀 에너지의 정의를 따라가 보면은 자, 리버서블하고 아이소서멀 때 자, 컨스탄트 T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DS IR은 0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work done by the system 맥시멈 워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리버서블이니까 is equal to the decrease 자, decrease입니다. decrease in the 헬름홀츠 풀 에너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역으로 정의가 됐을 거예요. 이 리버서블 아이소소멀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이 한 이 웍에 대한 정의를 편하게 하려고 그 어떤 하나의 펑션을 만들어낸 게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인 거고 그것에 이제 그 인크리먼트를 고려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편하게 이제 그 웍하고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그 함수 형태를 그 고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사실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먼저 이 헬무트 프리 에너지의 정의가 주어진 상태에서 유도를 하고 있죠. 사실 반대로 이게 개념이 만들어졌을 건데. 자, 아무튼 이 변화량, A 값의 변화량은 델류 마이너스 T델 S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SDT 값은 지워집니다. 왜냐면은 아이소서멀이기 때문에 등온 과정일 때 SDT 값은 자연스럽게 0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델류, U는
인터널 에너지는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걸 지겹게 배웠죠. 따라서 그걸 우리가 임의로 QRB-Wmax 이렇게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데레스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버서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Q 오버 T 하면 끝나죠. 엔트로피 증가가 Q 오버 T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앞에 T는 이제 여기 그대로 곱해진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좀 전개를 해보면은 매니플레이션 해보면은 이 Wmax가 남고 이 뒤쪽에 있는 항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TT가 캔슬 될 거기 때문에 여기 QREB 마이너스 QREB를 여기다 올릴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 QREB가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킵을 하면 여기 올라가려면 마이너스 QREB가 되고 여기 TT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괄호로 묶고 이걸 다시 플러스로 바꾸게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나가고 요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우리가 데레스 IRR이죠. 자, 이제 사인 컨벤션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뭘 뺐습니까? Q에서 QREB를 뺐어요. Q에서 QREB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Q 값은 QRE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QREB 그죠? 자, 리버서블일 때보다 힛이 시스템으로 많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워크 디그레데이션 때문에 거기서 웍이 Q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큼 이제 힛이 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 값은 사실은 마이너스 이렇게 데레스 IRR 이렇게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교과서 전개 과정에서는 이걸 플러스로 적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혼동하지 마시고 여기 플러스로 적었어요. 그 말은 이게 이 데레스 IRR 텀의 정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유도를 해놓고 나서 물리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분명히 지금 리버서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 리버서블 프로세스면 이거 0이어야죠. 사실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유도가 돼 있어요. 이 교과서에 이렇게 유도가 돼 있다는 거는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연력학을 이렇게 배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스템의 부피를 상수로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PB웍이 어떻게 되죠? PB웍이 0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볼륨이 상수니까 PB웍을 시스템이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크레먼트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델A가 아니라 DA가 되고요. 웍이 사라지죠. 웍이 사라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T DSIR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 있는 식이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A의 증가량과 이 이리버서블하게 증가한 엔트로피 양에다가 온도를 곱한 것을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걸 다시 이제 요 식을 사실 요쪽에 경계 적은 거죠. 여기에 또 보면은 교과서에 이게 이리버서블을 굳이 여기서 드랍을 해놨습니다. 자, 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앞에가 DA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헬름홀츠 프리에너지의 증가량은 엔트로피 증가량에다가 온도를 곱한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압니까? 이 TDS IRR은 사실은 이렇다는 걸 알죠?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DA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DA는 만약에 시스템 볼륨이 컨스탄트라면 얘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해되시나요? D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걸 유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뭡니까? 지금 컨스탄트 V는 사실 이 위에 이미 쓰였죠.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대로 따라오고요. 자, 그다음에 컨스탄트 T가 옵니다. 사실 여기 아이소서멀 프로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에 불과하죠. 자, 그다음에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한 거는 자, any constant라는 얘기를 했어요. any constant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지 보죠. 이 헬륨 홀츠 프리 에너지라는 거는 자, 여기 우리 유도한 거 분명히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예. 컨스탄트 TMB 상태면 오직 감소한다. 오직 감소한다. 또는 remain constant 한다. 언제? 리버서블 할 때. 리버서블 할 때는 DSRR이 0이 될 테니까 Q하고 QR이 같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0 될 거니까 그때는 상수야. 컨스탄트, remain constant 하는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디크리즈. 그러니까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는 건 감소만 하는 양인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얻어집니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건? 헬름홀츠 프레너지가 감소하고 또 감소해가지고 최소값으로 가서 더 이상 감소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A를 감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work done by the system 이거는 헬륨홀츠 프리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그죠? 헬륨홀츠 프리에너지. 헬륨홀츠 프리에너지가 더 이상 감소할 수 없다. 그거는 시스템 이퀄리브리움에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시스템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 정의가 좀 사인 컨벤션이 모호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시스템이 주냐 받냐 이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표면적으로 수학식의 전개를 따라가면은 뭐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데레스 아얄랄이 왜 Q에서 QREB를 뺀 것일까? 왜 QREB에서 Q를 뺀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그 이전 강의 노트에서 스트라이크 해놓고 이제 더 이상 커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거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Q에서 QREB 빼는 경우하고 QREB에서 Q를 빼는 경우하고 그 두 가지 다 이 데레스 아얄랄로 정의되는 그 예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겨 보시면 이게 좀 납득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한 가지 뭐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게 틀릴 확률은 거의 없죠. 이게 틀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틀리면은 우리 헬륨홀츠 에너지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연력학 다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논의의 어떤 최종 결론이 오류가 날 리는 없기 때문에 단순 오탈자가 아니라면은 뭐 굳이 이게 틀릴 수식 전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당부드렸다시피 그 너무 그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리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캡이 뭐냐면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엔트로피가 이 이퀄리브리움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 크라이테리언이다 이렇게 사실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넌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에서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리버서블 하다고 배웠고, 그럼 그때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돼야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전제 조건에 그렇게 주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봐요. hence in an isolated system of constant UNB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인터널 에너지가 상수로 고정이 돼 있고 시스템의 볼륨이 상수로 고정돼 있으면 엔트로피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U 값이 변할 수도 있고 P 값, V 값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다른 논의,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인터널 에너지가 변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스템 볼륨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온, 이퀄리브리움을 우리가 판명하기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온의 일종의 발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게 헬름홀츠 프리에너지와 깁스 프리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이것도 n은 컨스트란 얘기죠. n이 컨스탄트고 컨스탄 NUB일 때 그때는 엔트로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그젠플로 이게 참 학문을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칠 때 이 이그젠플 들면서 굉장히 그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그젠플로 가르치면은 뭐 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학문이라는 걸 이그젠플을 써서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 그 학문에 포함된 논의가 좀 아카데믹하게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것의 인디케이션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찝찝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그젠플로 배워보죠. 솔리드 베이퍼가 이 부피가 변하지 않는 뱃셀 안에 갇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온도도 상수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constant B and constant T 상태일 때,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헬리몰츠 프리에너지 얘기할 때는 보통 이 VT는 세트로 상수입니다. 보통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고체가 이제 승화죠, 승화. 예, 승화해가지고 베이퍼가 되고, 또 승화했던 베이퍼가 또 솔리드로 다시 고화가 돼서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헬름홀츠 프리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A 값이 최소일 때 이제 시스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솔리드하고 베이퍼가 어떤 비율에 맞춰지냐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움이 됐을 때 솔리드하고 베이퍼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A가 미니마이즈 되는 지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어때요? 인터널 에너지가 미니멈 값이 되고 엔트로피가 맥시멈 값이 되면 심플하게 A가 미니마이즈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U 값과 S가 둘 다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닌데 요 두 개를 이렇게 U-TS 값을 구했더니 그게 미니멈이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A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솔리드 크리스탈에 있는 아톰을, 그죠? 모든 아톰을 전부 다 솔리드 크리스탈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가장 오더드 돼 있는 스트럭처고 아토믹 바인딩의 그 에너지의 어떤 그이 기저에 모든 아톰들이 깊숙이 잠겨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미니멈 인터널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응? 미니멈 인터널 에너지가 될 거잖아. 지금 우리 컨스탄 T로 갖다 고정했으니까 얘네가 솔리드 크리스탈을 형성하면서 이제 어떤 내뿜는 Q는 다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바깥으로 빼줬겠죠. 시스템 온도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에서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 미니멈 U가 되고. 근데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반대가 되죠. 모든 아톰을 다 기체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네가 이 베셀 안을 그냥 프리플라이트를 하게 해줘야 이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양극단에서 어딘가에서 타협을 해야 되겠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평형이 발생할까? 얼마만큼의 아톰이 기체에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아톰이 솔리드 크리스탈에 들어가야 이것이 이퀄리브리움입니까? 그 때가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냐? 간단합니다. 솔리드 덩어리에서 아톰을 하나 떼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체를 만들어요. 그걸 하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이제 열을 줘야겠죠. 네, 열을 줘야겠지. 얘네가 솔리드를 처음에 폼하면서 형성하면서 바깥으로 내뱉은 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을 돌려줘야 이 솔리드가 다시 기체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 보존되는 거지. 그래서 자, 힛을 좀 줘서 아톰을 뜯어내야 돼. 그지? 예, 그 Q가 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힛을 줘가지고 아톰을 뜯어내니까. 자,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 아톰이 풀이됐을 때 솔리드 크리스탈에서 이 기체 상으로 들어갔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자, 이 힛이 뭡니까? 이 힛이 사실은 인터널 에너지에 다 증가하는 데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뜯어내기 위해서 인터널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돼. 근데 그러면서 이 엔트로피가 또 증가를 하는 거지. 자,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아서 이 다 솔리드 상태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줘가지고 미니멈 U였던 거를 갖다가 뭔가 그거보다 더 높은 인터널 에너지를 이렇게 올려갈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 기울기가 같죠. 직선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MV입니다. 베이퍼 페이지에 있는 그 아톰의 개수를 늘려가면은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는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아톰을 하나씩 뜯어내가면 인터널 에너지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엔트로피 증가는 어떻게 했어요? 아톰을 처음에 하나 뜯어낼 때는 엔트로피 증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다가 이제 충분히 베이퍼 페이지 안에 아톰이 많아지고 나면 사실 더 그 기체 그 분자나 원자수를 늘려도 엔트로피 증가가 이제 더 안 늘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자, 오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메가 맥스 얘기 지겹겠죠. 오메가 맥스가 증가하는 그 경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베이퍼 페이지에 원자가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이때는 오메가 숫자가 급격하게 늘다가 충분히 많아지고 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준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메가 맥스 값이 엄청 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에서 기체로 바꿔갈 때마다 인터널 에너지가 증가를 해. 그러니까 미니멈 U에서 멀어져. 그렇지만 멀어질 때 이 엔트로피도 같이 증가를 해.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 값은 맥시멈 값으로 점점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가 맥시멈이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이 기울기가 같은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기울기가 같은 곳이. 음.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타협,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U와 미니마이제이션 S 오브의 타협, 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 앞에 T가 곱해지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는 지금 제가 그 글로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이게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요 온도 T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코에피션트, 이 계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A를.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옮겨 적어서 이 본말이 전도돼서 이래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 여기다 T는 왜 곱합니까? 난데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몇 개가 됐든지 간에 베이퍼 페이지의 어떤 이퀄리브리움 상태의 온도가 컨스트 T니까 고정이 돼 있을 때 베이퍼 페이지에 이제 아톰이 몇 개인가 있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게 아이디얼 가스로를 따르는 그런 기체라고 해보죠. 베이퍼 페이지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는 nRT 오버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V는 어떻게 됩니까? 토탈 시스템 볼륨에서 솔리드의 볼륨을 빼면 그것이 가스의 볼륨이 될 것이고요. 자, nRT가 있는데 이 R은 뭐였습니까? R은 K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 NA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K를 남기고 NA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면몰이 있고 이 몰수잖아요. 그죠? 몰수에다가 요걸 곱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n몰에다가 na를 곱하면 이건 사실은 뭐냐면은 n이죠. 이 토탈 자,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 여기는 몰수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전체의 그 아톰이나 몰레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쪽에 요 k 값만 남기고 이쪽에 요거는 전체의 그 어떤 아톰이나 몰레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NV 전체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분자를 하나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디얼 가스로 일단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프레셔를 우리가 뭐 이퀄리브리움 프레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상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한 베셀에서 그죠? 베셀이니까 이제 볼륨 변화는 없고 총 토탈 볼륨 변화는 없고 등공 과정일 때 어떤 고체를 저렇게 캔티너에 넣고 어떤 온도를 고정을 하면은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베이퍼 프레셔.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MV 값은 우리가 좀체 옮길 수 없겠지만 여기다 이 T를 그러니까 시스템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T 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베이퍼 프레셔 자체가 올라가겠죠. 부피는 변동이 없지. 부피는 변동이 없고 사실은 온도를 올릴 때마다 솔리드가 줄어들 테니까 미약하게나마 이 볼륨 V가 이 전체 V 빼기 VS가 조금씩 커지긴 할 거예요. 미약하나마. 근데 메인 텀은 온도를 올리면 이게 이제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K는 상수니까 뭐 됐고 이제 NV가 문제인데 NV도 당연히 이 T를 올리면 NV 자체가 커집니다. 이퀄리브리움 되는 지점이. 왜냐면 이게 T를 올리면 이 델S에 곱해진 T 값이 커져가지고 이거를 상쇄시키는 이 델류 값이 더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베이퍼 페이지에 더 많은 몰레큘이나 아톰을 옮겨놔도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쉽죠? 우리가 어떤 뭐 실린더 캔에다가 이 밑에다가 얼음 놓고서 이렇게 온도를 살살 올렸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오를 건데 얘가 점점 많이 피어오르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프레셔가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Graphical Illustration of Equilibrium in a SB System, Solid Vapor System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엔트로피 그 구한 그래프 모양 한번 보세요. 엔트로피 값이 처음에 급격히 증가하다 나중에 적게 증가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TS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도 T가 주어져 있으면 이 엔트로피에 어소시에이트한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으로 완만하게 주어질 거고 인터널 에너지 U는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U하고 마이너스 TS를 더하면 이제 헬무트 프리 에너지가 되죠. 그러면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미니멈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미니멈 값에 대응되는 이 NV 값 이것이 이퀄리브리움 베이퍼 프레셔를 결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헬무트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지점에서 평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처음에 T1이었는데 그걸 T2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쉽죠? 이게 T 값이 커지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더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커지면서 내려갈 거야. 그죠? 다 T배가 될 거니까 모든 점에서.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퀄리브리움 되는 지점에 MV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솔리드에 있던 아톰이 베이퍼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클래시컬 서머다이나믹스하고 스태티스티컬 서머다이나믹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시스템의 평형에 대해서 컨설하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퀄리브리움 페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평형, 상평형. 재료 안에 우리가 섞어 넣어준 뭐 우리가 A, B, C, D, E, F 종류의 뭐 이런 여러 개의 아톰을 넣어갖고 뭐 합금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안에 멀티 페이지가 많이 생기는데 얘들이 우리가 TP 값 바꾸면은 어떤 페이지를 형성할까 이거를 알고 싶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7, 8가지 있는 이퀄리브리움 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이퀄리브리움 맵이기 때문에 컨스티튜션이라고도 불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서모다이나믹스 모두 다 뭐다? 이 재료 시스템의 이퀄리브리움을 컨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걔들의 관점이 다르죠. 자,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한번 복습해 봅시다. 클래시컬 서모다이나믹스는 only single state, which means single MB, error given blah blah blah. 이게 무슨 얘기냐? 고전 연력학에서는 이 MB 값이 그냥 숫자 하나로 딱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걸 가져. 끝. 우리가 지금 풀어가지고 저 MB 값이 구해지면 그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문이 없어. 근데 이 통계 연력학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 연력학이라고 해도 이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통계 연력학에서는 모든 MB 값이 가능은 하다는 거야, 원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온도를 엄청 올렸는데 솔리드에서 베이퍼 페이지로 이렇게 승화가 하나도 안 돼도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게 스태티스티컬 서모다이나믹스의 관점이야. 단지 뭐 그게 가능은 한데 확률이 0.00000000뭐 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전체 시스템 사이즈에서 한 개의 그 원자나 분자도 기체에 있지 않은 상황까지 모든 MV 값이 모든 이 VT에서 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확률이 이 MB 값에서 MB 이제 이퀄리브리움 값이겠지. 이 MB EQ 값에서 deviate 떨어져 나갈 확률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구나. MB EQT 이 값에서 실제 MB 값이 이게 굉장히 멀리 디파트 될 확률이 exceedingly small 하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작다. 자, 그래서 그게 특히 스폰테니어스하게 자발적으로 그 MB 값이 MB 이퀄리브리움 값에서 멀어질 확률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뭐가 실질적으로 그 값이 우리가 뭔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디비에이트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전 연력학에서는 NB 값에 이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NB 값이 고정이 됐다는 거는 정확히 똑같은 숫자의 원자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기체상에.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다 지금 알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 기체상에 있는 원자가 고체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이 고체에 있는 애가 다시 기체로 집어넣지. 그러니까 이걸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돼 있을 거야. 여기는 계속 이건 뭐 일종의 디퓨전에서 확장해서 생각하면 되죠. 고체 분자 표면에서 이렇게 표 하고 뛰어나오는 애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에 대응되는 것만큼 우리가 좀 롱텀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은 또 베이퍼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통계 연력학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설명하기가 쉽죠. 이게 드나듦이 있어. 그리고 여기 MB 값이 MB EQ 값이 있는데 이 주변에서 극히 작은 정도의 레인지에서 흔들 하고 있겠죠. 우리가 매 순간 측정한다 그러면 이게 NB 플러스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이해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항상 지겹게 강조하는데 아보가드로 넘버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확인돼? 차이를? 지금 분자 하나 더 들어갔다, 더 나갔다. 뭐 이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MB 값에 고정돼 있다고 보는 게 고전적인 관점이고 MB 주변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매우 작아서 시그니피컨트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대적인 관점입니다. 요거 한번 좀 숙지하시고요. 깁스프리 에너지로 넘어가 보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렵지가 않아. G를 H-TS로 정의하면 자 이거 또 얘기합니다. 처음에 유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G라고 이름 붙인 거겠죠. G를 처음에 이렇게 정하고 들어갔겠습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 이미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는 과정이 이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과 정반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G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델 G 값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게 델 U죠.
자, 인터널 에너지는 뭐다? 스테이트 펑션이다. 스테이트 펑션이면 어떤 Q든 어떤 W든 대응되는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한 거야, 얘들이? 리버서블 프로세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그냥 Q에서 W를 뺀 걸 넣었어. 응?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나중에 감사 느껴봅시다. 자, 어쨌든 Q에서 W를 빼고 이 뒤에 건 그냥 그대로 뒀죠. 자, 그대로 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그 컨스턴트 TNP예요. 요거가 좀 다릅니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컨스턴트 TNP. 자, 헬리움올츠 프레너지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컨스턴트 TNB입니다. TNB. 컨스턴트 TNB예요. 이거 왜 이래요? 등적 과정을 해야 인터널 에너지 쓰기가 편하거든. 왜냐면 그게 Q 값이랑 같아서. 이해되십니까? 등적 과정이면은 Q 값이 DU 값하고 같았잖아. 델유는 Q 이렇게 나왔잖아. 왜? W가 없으니까. PdV밖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헬리몰츠 프리 에너지는 컨스턴트 B, 컨스턴트 T에서 쓰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는 컨스턴트 TMP에서 쓰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처음에 딱 느끼셔야 됩니다. 보통 처음 교과서를 읽고 유도 과정을 따라갈 때 이것을 인지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책 읽으면 될 거를 제 수업을 듣고 계신 거죠. 자, 깁스 프리 에너지는 컨스턴트 TMP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자, 델지는 이렇고 자, P를 통합할 수 있죠? 컨스턴트 PNT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델 V, 델 S 편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Q-W 플러스 P 델 B 마이너스 T 델 S 하니까 이것이 뭐다? 델 G 값이 나왔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매니플레이션 한데 이거 집중하십시오. 토탈 웍 W. 자, 갑자기 토탈이래. 토탈 웍 W can be formulated as 이렇게. 자, 뭐냐? 요 PDB는 그 PDB 웍을 나타낸 거고 이 W 프라임은 뭐냐면 그거 빼고 다. 그러니까 PB 웍 빼고 나머지 웍을 그냥 우리가 일단 W 프라임으로 쓰자. 이 W가 토탈 웍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눈 거를 이제 대입을 했어. 나눈 걸 대입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W가 마이너스 W 프라임 마이너스 P 델 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P 델 B가 뒤에 있는 요걸 또 지우고 얘기해야 되나? 예. 자, 요걸 요렇게 하고서 빼니까 요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이게 이제 요렇게 캔슬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없어지고 요거만 남아요. 요거만 Q-W 프라임 마이너스 T 델 S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W 프라임이 이제 그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이거 PB 웍 빼고 나머지 웍 다라 그랬죠. 깁스 프리 에너지의 증분과 그 PB 웍을 뺀 나머지 웍을 더한 것이 이 Q에서 TΔS를 뺀 것과 같게 되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Q에서 TΔS를 뺀 거는 0과 같거나 그보다 작게 되죠. 자, 요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Q에서 TΔS를 빼면 이게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작게 되죠.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 데레스의 이리버서블한 그 프랙션이 있냐 없냐를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냐 0이 되냐 이게 결정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t 데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t 오버 q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QREB 어떻게 됩니까? QREB를 넣으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Q는 어떻게 되죠? Q는 됐으니까 T 오버 Q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T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T에 T 오버 Q 빼기 Q REB 이렇게 되죠? 아까랑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게 나오죠, 요게. 요거.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기 부호가 어떻게 될까? 자, 요거 잘 생각해봐요. 자, 요거 지금 Q 그대로 써준 거죠.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걸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 델지 플러스 더블 프라임에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지. 이거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옮기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QREB에서 Q를 뺀 게 됩니다. QREB에서 Q를 뺀 게 돼. 자, 그러면 이런 게 재밌죠? 요거하고 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하고 하면은 부호가 반대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실제로는 같지. 왜?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델지가 이쪽에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같은 거죠. 자,
헷갈리지 마시고 녹화된 영상을 잘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부호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따져 보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등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걸 등호로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 갖고 Q에 대응되는 값하고 이리버서빌리티에 대응되는 값을 나눈 다음에 그걸 이쪽으로 옮기니까 플러스 T del S IRR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결론은 뭐야? 깁스 프리 에너지 증분 더하기 PB 웍이 아닌 웍을 더하기 또 뭐야? 온도에다가 이리버서블 엔트로피를 곱한 값을 더하면 이것이 0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이소서멀, 아이소바릭, 자, 컨스턴트 TNP죠. 컨스턴트 TNP 프로세스를 고려를 하고 PB 웍밖에 없다고 갑자기 또 PB 웍밖에 없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W 프라임은 0이 되게 되죠. 지금 PB 웍밖에 없는 상황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델지는 T 델 S IRR하고 더하면 0이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델을 없애기 위해서 인크레먼트를 고려해서 델을 D로 바꾸면 이퀄리브리움에서 또 일어난답니다. 이퀄리브리움에서 일어나면은 요게 또 0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평형 상태에서는 깁스 프리 에너지의 인크레먼트가 0이 된다. 이런 매지컬한 결론이 유도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거 바꿀 때 이 부호, 그 다음에 여기서 기껏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이걸 왜 0으로 잡지? 예, 이거 두 군데 생각해 보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기까지가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클로즈드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any const 뭐 이거 뭐 이제 지겹게 얘기해서 이제 머리 좀 박히셨을 것 같은데, 자, 퍼스트 앤 세컨로 열심히 유도해 놨었죠. 이제 이거 유도했던 이유가 나와요. 컨비네이션 오브 퍼스트 앤 세컨로. 자, 여기서 이걸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유도할 수 있어. 이거 정말 쉬워. 이거를 여기다 대입. 정확히는 어떻게 돼요? DH는 이거 써드려야 되나? 이거 쓰면 수업 시간 한참 걸리는데 DU 플러스 PDB 플러스 VDP니까 인크레먼트를 고려하면 DU에다가 요거 대입. 자, 똑같이 하면 돼요. DA, DG. 자, 요거 이렇게 전개 하신 다음에 U 부분에다가 요거 대입하시면은 더하기 빼기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산수로, 이것도 산수로 DH는 TDS 플러스 VDP,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B,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렇게 아주 딱 하고 이쁘게 튀어나옵니다. 자, Equations for a Closed System 3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혼자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오픈 시스템 얘기는 되게 간단히 끝냈죠. 그냥 대입하니까 끝났어. 퍼스트 앤 세컨로 컴바인드 된 데다가 대입하니까 뭐 DH, DA, DG 다 구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야? 시스템의 사이즈하고 컴포지션이 바뀌는 거. 자, 여기서 제가 사이즈는 볼륨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시스템 사이즈는 n이라고 했습니다. n.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예. 재료의 성분이 변할 수도 있을 거고, 재료에 멀티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는 각각의 페이지에 포함된 그 n의 개수가 다를 수 있죠. 이거 아까 그 솔리드하고 베이퍼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솔리드 베이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위에가 솔리드 2고 이게 솔리드 1이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 네. 상변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확정이 돼야 되냐면은 이 모든 그 컨스티튜언트들 IJK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원소가 뭐 1번 원소, 2번 원소, 3번 원소 여러 개 들었을 거 아니야. 보통 3개에서 한 6개쯤 들었다 그랬죠. 많이들. 자, 그럴 때 요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G의 인크레먼트는 자, 나머지를 다 그 상수로 놓고 dt 해서 델 G 오버 델 T. 자, 똑같이 다른 걸 상수로 놓고 델 G 오버 델 P. 그 다음에 뭐예요? 델 G 오브 델 NI, 델 G 오브 델 NJ, 점점점점 해서 모든 델 다 해야지. 자,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기호를 써가지고 편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델 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가 어디서 와요? 요거. 그럼 요거랑 요거가 뭐다? 이거. 이거에서 오는 겁니다. 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걸 유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걸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여기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거는 요렇게네.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이건 뭐 좀 표기를 바꿔 적어준 거에 불과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뮤 i를 요거로 정의를 하면은 위에 거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죠. 자, 일단 읽어볼까요? Thus the Gibbs free energy change for an open or chemically reacting system. 자, 오픈 시스템하고 chemically reacting 시스템이 마치 등가인 것처럼 쓰였네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멀티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각각의 컴포지션이 변화하는 재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 오픈 시스템이다, chemically reacting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둘 다 고체상이어가지고 오픈 시스템이면은 이제 컨스티튜언트들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케미컬 리액션을 인볼브 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돼요. 예. Can be described as follows.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플러스 자 mu i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케미컬 포텐셜로 정의가 했죠. 케미컬 포텐셜 뒤에 dni는 뭐예요? 그 뉴클라이드 엘리먼트 그 엘리먼트 양의 변화량을 곱한 거지. 왜냐면 이게 그 엘리먼트 하나, 예, 그냥 편의상 원자라고 할게요. 그 원자 하나가 늘고 줄고, 그러니까 이게 파퓰레이션이 다 있는 거야. I 스페시스, J 스페시스, K 스페시스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싱글 페이지를 고려하면 싱글 페이지 안에 얘네의 어떤 파퓰레이션이 다 있고 얘네의 비율을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싱글 페이지에.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늘고 하나 줄고 했을 때 그때 어소시에이트 하는 에너지 값이 이 뮤 i인 거고, 자 어소시에이트 하는 프리 에너지 값이 뮤 i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개가 바뀌었는지를 갖다 곱해 갖고 모든 스페시스에 대해서 더해주면은 이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 압력 변화에 의해서 그때 프리 에너지 변화는 이 값들과 요것을 더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인크리먼트 오브 G를 구한 건데 그러려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 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라스트 페이지에서 요거를 그대로 리콜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펀더멘탈 이퀘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자, 시밀러리 한 방에 이 세 개가 다 처리가 됐죠.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가져온 거고요. 뒤에 이거 더한 거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 있나요? 별로 없죠. 없는데 요거 노테이션이 같은 거지. 뮤아이로 노테이션이 같은 건데 이 각각의 그 옥질러리 펑션을 쓸 때 혹은 뭐 인터널 에너지를 쓸 때 요 뮤아이의 그 정의는 요렇게 TP가 상수냐, 얘 뒤에 N은 다 상수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를 쓸 때는 TNP가 상수인 거고 인터널 에너지를 쓸 때는 SV가 상수인 거고 엔탈피를 쓸 때는 SP. 자,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쓸 때는 TB. 아까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깁스 프리 에너지 쓸 때는 보통 TP가 상수인 경우고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쓸 때는 보통 TB가 상수일 경우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항상 예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리버서블한 케미컬 리액션을 고려를 해봅시다. 펄스트로를 컨바인드 폼이 아니라 그냥 고려를 하고요. 앞쪽에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유도된 이 식을 고려를 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약간 되게 좀 러프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두 식을 비교를 했다 이거예요. 비교를 하면 델 Q하고 TDS는 이런 조건에서 같다. 아니 알잖아 우리가 같은 거 리버서 부를 때는. 왜냐면 DS 정의가 뭐야? DS 정의가 델 Q REB 아니었어? 네, 이거였기 때문에 리버서 부를 때 이 델 Q가 델 Q REB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건 같아. 그러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냐? 마이너스 델 W가 이 마이너스 PdB 더하기 이거라는 게 나오거든.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교과서를 몇 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자, 제가 여기다 써놨죠. 경고문. Note the positive sign in front of the second term in right hand side.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아무데도 설명이 없어요. 아무데도 설명이 없어요. 제가 장시간 고민해 본 결과 저의 결론은 이것이 말이 되려 그러면은 얘의 부호가 뒤집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늘어날 때 얘가 이거 늘어나면 DNI가 플러스 값이 될 거 아니에요? 늘어날 때 그 DG 값이 감소하는 걸로 정의를 하든가, 그죠? 좌변에 DG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DU니까 뭐 DU가 감소하는 걸로 정의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이 밑에 보면 이제 케미컬 워크 던 바이 시스템이 되는데 이거를 케미컬 워크
done by the surrounding으로 바꾸든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거를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이메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개정판 나와서 혹시 바꿔놨나 하고 열심히 확인해 봤지만 똑같았습니다. 사인 컨벤션. 단지 그 이번 개정판 내신 분 굉장히 재밌는 분 같아요. 이건 지웠어. 이건 지우고 얘를 그냥 뜬금없이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설명이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유도 과정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걸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웍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하는 웍을 우리가 분명히 플러스로 정했잖아. 그러면은 PDB 웍을 플러스로 지금 썼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는 거 기준인 거야, 하는 거 기준. 그러니까 여기 그 시스템을 어떤 싱글 페이지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컴포지션이 결정되어 있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i부터 k까지 이렇게 쭉 원소가 들어가 있을 건데 걔네가 증가할 때 그것하고 어소시에이트 하는 에너지를 단위 에너지를 갖다가 곱해갖고 통으로 더한 거. 그 에너지가 뭐하고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까? 시스템이 하는 PDB 웍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웍이 돼야 되는 거야. 단지 그 웍이 어떻게 된다? 케미컬리 되는 거지. 나는 여기에 큰 불만이 있어. 왜? 너무 PDB 웍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시스템에서 이게 오픈 시스템이고 케미컬리 리액팅 해가지고 컴포지션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게 웍이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웍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골백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아니 케미컬 반딩의 타입이 바뀌고 프랙션이 바뀌면서 거기에 어소시에이트하는 에너지가 들고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엔도서믹 리액션이 일어나면은 에너지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i라는 스페시를 집어넣고 싶어 내가. 그러면 그걸 한 번 할 때마다 어소시에이트하는 에너지가 뮤 i야. i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dni 값은 0보다 크잖아.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는 걸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럼 거기에 이 해석하는 이 뮤i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통은 얘를 집어넣는데 웍이 들어야 되거든. 그죠? 웍이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잖아. 자, 봐봐요. 아까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베이퍼가 있어. 근데 내가 솔리드에서 베이퍼로 갖다가 얘를 끄네. 그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거 우리 델H 줘야 되잖아. SSV로 가는 거. 엔트로피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 에너지 줘야 되잖아. 우리가 에너지 줘야지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시스템이 웍을 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에 웍을 해준 거야? 시스템에 웍을 받은 거지. 근데 반대는 어때? V에서 S로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 알고 있지. 결합한 다음에 얘가 에너지를 뱉을 거잖아. 그러면 시스템이 웍을 했다고 말을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있지. 그게 웍이야? 내가 볼 땐 Q 같은데? 내가 볼 땐 Q 같은데? 힛 아닌가요? 그죠? 나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물음표와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책을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쓰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아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교수가 쓰면 안 되는데 뭉갠다. 자기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 다 아는 건 아니야. 대부분 뭐 다 아는 인류가 있나? 근데 책을 쓰려 그래. 그러면 전략이 두 개가 있죠. 모르는 거는 안 써. 근데 모르는데 써야만 해. 혹은 쓰고 싶어. 그러면 뭉개야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은근슬쩍 넘어가. 뭔가 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없어. 그걸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알지? 라고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도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익스플레네이션은 이겁니다. 여기가 플러스인데, 나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 뒤쪽 것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이 그 서라운딩에다가 웍을 한 경우를 플러스로 놓았다. 사인 컨벤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어떤 스페시의 컴포지션이 변화할 때 서라운딩에다 에너지를 뱉으면 그게 플러스다. 이렇게 사인 컨벤션이 됐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베이퍼가 그 솔리디파이 하는 경우겠죠? 그죠? 이게 서블리미네이션 해가지고 베이퍼가 되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이쪽 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은 뮤i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시스템 프레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시스템 프레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건 솔직히 그 솔리디파이 된 개가 감소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베이퍼 쪽에서 감소가 일어난 거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분자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G값이 어떻게 되고 μi 값이 어떻게 되고 PDB가 어떻게 되고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왜 갑자기 매지컬하게 포지티브 사인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해안이 있으신 분은 꼭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유니스트 후배들이 굉장히 그 누대에 감사해 할 겁니다. 그죠? 예, 제가 교수가 부족해서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 정의를 따르면 여기서 제가 끊어지지만 이 정의를 따른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돼. 이거는 케미컬 먹던 바이 시스템이야. 왜냐면 PDB가 이쪽 사이드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갑자기 W 프라임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 W 프라임 뭐예요? W 프라임 뭐였어 이거? PB 웍 빼고 다라 그랬잖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W 프라임이 여기 깁스 프레너지 처음 유도할 때 PB 웍 빼고 나머지 다.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는 킬 해놨더니 뒤에 가서 살려갖고 왔죠 지금. 예, 불사조처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케미컬 웍이래. 뭐 케미컬 웍인 건 간단하지. 왜냐면은 이 상변화, 상변화 관련된 얘네 그 컴포지션 변화. 앞으로 컴포지션 변화로 통칭하겠습니다. 어떤 싱글 페이지에 컴포지션 변화에 어소시에이트하는 그런 웍. 케미컬 웍. 저것은 hit이 아니다. 왜 저걸 케미컬 hit이라고 안 하고 웍이라고 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여백이나 행간의 이 미를 알겠죠? 예. 교과서에 다 써있죠? 다 써있죠. 그러면 수식만 보고 배우는 분들은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서 하고 계신 거고요. 이 설명을 다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행간과 여백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리서치입니다. 뭔가 혹은 그게 아니라면 필라소피, 철학이야. 자, 이런 거고요. 내가 암기를 할 건지 이해를 할 건지 리서치를 할 건지 필라소피를 할 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와 논의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질러리 펑션이 끝났네요. 다음 강의에서 뵙죠.